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장모음 2의 디코딩과 그 다음에 단어 10단어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코딩 방법, 장모음 2 직독직해와 저의 그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모음 2 중에 장모음이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모음이란 한 단어 중에 모음자가 2개 있는데 뒷 모음자는 소리가 안 나고 앞 모음자는 알파벳은 그대로 소리가 난다. 즉 장모음 이니까 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모음 이 그 발음 기호는 소문자 I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모음 이 규칙은 자음 이 자음, 그 다음에 자음 이의 자음, 그 다음에 자음 이 이건데 그냥 자음자는 제가 그냥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지도를 해보니까 이 발음이 한글에는 한자밖에 없는데 영어는 두 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장모음 이와 단모음 이. 조음점은 장모음은 알파벳 발음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 입술을 옆으로 벌리고 입을 조금만 벌려서 바람이 쭉 빠져나가게 한다. 즉 이. 그 다음에 단모음 이는 입을 좀 약간 벌리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 턱에 약간 힘을 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SHEET와 SHIT 위에 거는 sheet 밑에 거는 그냥 shit 위에 거는 종이 한 장, 두 장 침대 시트지 그 다음 밑에 것은 욕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구분을 우리는 거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점을 그 마음으로 인식을 못하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이로 들리니까. 이 점이 참 어렵고 스펠링 받아 적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글의 조음점과 영어의 조음점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밑에가 있고 하나는 위에가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같이 지도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차이점을 학생들 제가 지도해 본 경험으로는 너무 구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틀렸다는 걸 지도하는 게 서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모음 2의 디코딩 하는 방법은 계속 똑같은 방법인데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패턴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 아니면 영어 왕초보자 단어를 어떻게 읽고 단어를 들으면 스페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단어를 읽어야 되니까 그거를 한글 디코딩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이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단어 읽게 되고 단어 외우는 것도 쉬워지고 이런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 이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장모음 2에 대한 디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파벳 음가를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암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로 알파벳 음가를 10초 안에 빠르게 읽게 되면 암기 상태가 되는데 그게 핵심 기본이라는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H는 바로 나오죠. 이건 장모음 규칙상 E.
물결 모양 L, U. 그래서 heal. 그 다음에 D는 D, E는 E, R은 R. 약간 좀 글씨가 좀 읽기가 좀 애매한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dear. 그 다음에 D는 D, 장모음이는 E, T, P는 P. 그래서 deep. H, 장모음 E, he. T는 T. 그래서 heat. S는 S, 장모음 E. 그래서 C. 그 다음에 H는 장모음 E. 그래서 he. C는 여기서는 S, 장모음 E. S는 S 소리도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Z 발음입니다. 그래서 S는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S 소리가 있고 아니면 Z 소리가 있고 발음기호 이거고 발음기호 이거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Z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발음은 sees. 그 다음에 C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음과 경음으로 나눠지는데 뒤에 E, I, Y가 따라오면은 C는 그대로 S 소리가 나고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O, U가 따라오면 한글로는 K 이렇게 되고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는 혀가 나와서 발음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R은 장모음이니까 E. 그래서 three. 그래서 three 이거보다 약간 좀 뜨 소리에 가깝게 발음이 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three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WH는 워, H가 묵음, 그 다음에 장모음 E, L, U. 그래서 will. K에는 N은 E. 그래서 knee. 이거는 묵음 규칙인데 여기하고 똑같이 K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충분히 학생을 지도할 때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ee 이렇게 한글로 쓰면 되고 발음도 그렇게 지도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 받으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디코딩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계속 연습해 보셨으니까 이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글로 한번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직독직해. 그동안 직독직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어떤 거다는 거를 계속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The bees cannot see. 그 벌들은 볼 수 없다. 그 벌들은 볼 수 없다. 그래서 단어 하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can을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can은 조동사다. 근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말은 싹 뺍니다. 그냥 can은 할 수 있다고 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경험상 가장 부드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식으로 보면 주어 the bees 그 벌들은 볼 수 없다. 거꾸로 간다는 것. 영어는 그 벌들은 할 수 없다 보는 것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벌들은 부닥친다 한 나무를. 근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은 동사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구동사.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구동사라고 동사하고 전치사가 모여가지고 다른 뜻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into는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n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상태고 into는 뭐뭐 안으로 라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이미지로 전치사를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인시가 되더라. 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직독치기를 하면 그 벌들은 부닥친다 한 나무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 벌들은 들어간다 안으로 한 나무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이 뜻이 무엇을 길거리에서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일단 설명은 이 단어에서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 상황에 맞게끔 여기는 뭐뭐에 부닥치다 그림이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직독직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경험담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학습 목표는 파닉스 체화입니다. 파닉스 체화인데 파닉스 체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음가를 10초만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모음부터 장모음까지 계속 갔다가 왔다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체화가 된다. 이런 기술적인 파트인데 이런 기술적인 파트를 이제 제가 얘기하기에 기술적인 파트라고 그냥 명명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를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어떤 학생 지도를 하는 데 있어의 방법.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거창한 얘기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이 파닉스 체화를 시킨다는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경험상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어떤 마음, 어떤 철학, 이 부분을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른 각도가 뭐냐면 제목은 질문으로 가르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질문으로 학생과 대화하라는 것, 자녀와 대화하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녀가 여기에 있다, 아니면 학생이 여기에 있다, 여기는 선생님이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있다, 계시다. 작으니까 자녀고 학생이고, 크니까 어른이니까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학부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이제 저는 그거를 편의상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떠한 철학으로 학생을 지도할 거며 자녀를 대할 건지, 그 방법은 질문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습 목표가 도달이 돼야 되는데, 학습 목표가 도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존중을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표현한다면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 마음을 비워라. 즉 내 생각은 없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학생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라. 그 다음에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채워라.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과 대화를 해라. 학생과 대화를 하는데 항상 나전달법으로 해라. 그래서 학습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가르친다. 비동사를 예를 들어서 가르친다 하면 비동사는 예를 들어서 am, are, is가 있는데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m, are, is가 있고 am, are, is는 비동사라고 하고 am, are, is의 뜻은 뭐 이다, 있다, 하다, 되다 이런 뜻이 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비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하고 주어하고 위치를 바꾸고 끝에 물음표를 붙이면 된다. 대답은 항상 yes나 no로 대답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계속 뭐를 지금 가르치고 있냐면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답. 그럼 학생이 듣겠죠? 그럼 이해를 하겠죠? 여기까지. 근데 이 방법보다 질문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뭐니?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나한테, 즉 선생님한테 설명 한번 해봐라.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췄는데 답을 틀렸고 답을 예를 들어서 맞췄다. 예를 들어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는데 답이 3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이 왜 틀렸는지 질문합니다. 1번은 왜 틀렸지? 2번은 왜 틀렸지?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지? 5번은 왜 틀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이를 질문으로 리드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학원에 왔거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라? 어떻게 보면 약간 뻥 찌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달 해봐, 두 달 해봐, 세 달 해봐, 오래 하다 보면 학생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저 선생님은 가면은 항상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가 설명해야 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설명해야 된다. 이게 학습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기간이 학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어떤 학생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이게 맞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따라오다 보면 자기 공부하는 습관이 거기에 딱 뱄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즉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학습을 잘하더라. 이게 제가 얻은 결론이고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지도를 하실 때 뭐로 지도를 하시더라? 질문으로 지도하시라. 뭐는 하지 마시라? 정답은 가르쳐주지 마라. 오직 질문으로만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철수 자기 할 일 학교에서 숙제 낸 거 다 했어? 질문. 그러면 학생이 안 했으면 가만히 쳐다볼 거고 했으면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질문. 그래? 오늘 숙제가 뭐였어? 이거 있고. 그거 참 힘들었겠구나. 잘했다. 인정. 칭찬. 근데 이걸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머뭇거리겠죠? 오늘 숙제가 뭐였어? 뭐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으면 이제 나전달법으로. 그거 오늘 숙제를 안 했으면 시간을 내서 지금 하든지 아니면 놀다가 좀 이따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툭 던지면 학생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즉 너전달법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전달법이라고 해서 너 그거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훌륭한 학생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정답이죠. 이 정답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다 무슨 소리?
잔소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갈수록 껄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잔소리하니까. 즉 계속 정답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질문으로, 계속 질문으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책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다른 뜻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나전달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아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하면 학습 효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가 되고, 자녀를 지도하는데도 나중에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가고 자기 일을 계획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모음 2에 대한 디코딩과 직독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질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전달법으로 자녀와 대화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